자, 우리 요 기출코어 책에서 몇 문제 좀 같이 좀 볼 겁니다. 미분에서 몇 문제 볼 건데, 요 이번 문제는 요 2023년 원미국어 기출 문제인데, 그 수특 문제입니다. 수특 문제. 요 당시 수특 레벨 2 문제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 주어져 있고,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이 있대, 이제. 그 곡선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냥 좌표가 다 나와 있잖아. 친절히 피해 좌표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쓰면 되지 않니? 이 식을 일단 이 식을 일단 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식 쓰시면은 그냥 이제 AP 제곱 그러면 이제 X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게 이제 AP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BP 제곱은 이제 저 BP 해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오시게 되니까 얘가 이제 8이라고 식을 쓸 수는 있고 저건 일단 써야지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서 y 부분을 미분하게 될 때에는 그 dy dx 붙이는 거 있죠 이거 음함수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 음함수 미분 그래서 양변을 이제 미분해 줘야 되는데 일단 요 식은 일단 다들 쓰셨으리라 믿고 근데 요거 미분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푸는 거 보니까 해야 돼 그냥 미분을 복잡해도 해야 돼 양변 미분합니다 본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할 때 일단 EX 한 다음에 요거 다른 문자 미분이지 다른 문자 미분할 때는 dy dx를 붙이라고 했죠 아니면 뭐 그냥 간략하게 쓰면 y 프라임이라 써도 돼 y 프라임 2배의 y 마이너스 1의 y 프라임 이게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쓰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네 2배의 x 플러스 1 이거 미분하면은 이 y로 쓰는데 이제 y 프라임을 붙여줘서 얘가 이제 는 0이라고 써줘야지. 요거 8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0이라고 쓰셔야죠. 8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저렇게 식이 길게 나와. 자, 그럼 끝난 거야. 우리 이제 마이너스 2,1에서의 접선이잖아.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1. 대입하시면 되는데 근데 대입하려고 좀 보니까 그래도 좀 식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자, 마이, 1을 대입해. 그럼 이제 y에 1 대입할 때 y 1 대입할 때 여기 좀 소거되는 게 있지, 여기. 이게 소거되는 거예요, 여기. 좀 간단해지는 게 있어. 간단해지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건 없어지고 남는 식에다가 이제 요것만 잘 대입해서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여기 대입해 보시면 마사 여기 대입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1 나오고 여기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제곱 4 여기 대입해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2y 프라임 나오네 이렇게 얘가 이제 는 0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y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y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y 프라임인가요? 아 8이죠 8y 프라임 8y 프라임이 0이다 보니까 여기서 y 프라임이 2 나오네 y 프라임이 이게 나오니까 그냥 요 나온 y 프라임 가지고 저 접선 구해보면 되지 접선 이제 그럼 끝난 거 접선 y는 2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마이너스 2,1이니까 우리 요거 가지고 그냥 접선 완성해서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의 문제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어. 그래서 절편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절편이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모양이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각각의 절편을 구해 가지고 넓이 구하면 끝나 각각의 절편 구해서 넓이 구해주면은 2분의 1, 2분의 5, 5 곱해주니까 4분의 25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분의 25. 요게 끝. 할만하지 않니?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16번이거든, 16번. 그러니까 좀 뒷번호야, 뒷번호. 뒷번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만하고 그리고 수특 문제니까 요 당시에 요 시험 봤던 애들은 충분히 이거를 좀 접해봤겠지. 단순히 숫자 바꾼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처음 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진짜 미분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거야. 미적분을 함에 있어서 그 이제 그 약간 마음에 약간 있는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경험을 너네가 많이 겪어봐야 돼 이제. 특히 수능을 이제 미적분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미적분으로. 그러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심할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자, 이제 사실 오늘 다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그동안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이랑 그렇게 막 크게 겹치지는 않는 문제들로 좀 최대한 좀 넣어봤어요 이제. 근데 막 그렇게 과하게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에 얘도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저 주어진 범위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뭐 그림이 그려졌다 칩시다. 근데 이제 x는 k라고 이제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각각 있대. PQ가 있대. 근데 P에서 이 F랑 접하는 접선이 있을 거고 Q에서 G랑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수직. 수직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되나? 이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이거를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곡선이 뭐 대충 뭐 있다고 치면은 x는 k를 그었을 때 이제 각각의 교점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이 직선하고 뭐 이 직선하고 지금 그림은 안 봤지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이 문제 풀려고 막 그림을 막 거창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근데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면 요거 ln 사인 제곱이잖아. 저거 진수가 사인 제곱이니까 그 거듭 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요거 되니? 끄집어내는 거? 요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제곱이 나올 때 뭘 조심해 줘야 돼? 제곱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e ln 그 다음에 사인 x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라고 써야 돼? 우리 작년에 수원 할 때 생각해 봐. 이거 진수의 거듭 제곱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떻게? 어, 절대값으로 원래는 나와야 돼. 원래 절대값으로. 원래는 항상.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 x의 범위를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진수 sin x가 항상 양수여서 절대값을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서술형이었으면 당연히 감점인 거야. 절대값 안 하면. 원래 짝수 제곱이 나올 때는 항상 거듭 제곱 그 짝수 제곱이 나올 때는 절대값이 원래 무조건 있어야 돼. 원래. 알겠지? 특히 이제 그 적분할 때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적분할 때. 적분 맨 마지막 파트에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절대값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루트 a 제곱이 원래 뭐야? 그냥 a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지. 절대값 a잖아. 절대값 a. 요런 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씁시다 이거. 그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ln x 제곱이다. 이거는 이 ln x가 아니라 원래는 절대값 개념이다라는 거. 절대값 개념. 짝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짝수면은 이제. 짝수면은 절대값으로 나오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이제 홀수다 만약에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게 그냥 나와도 상관없다. 굳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2하고 3을 예시로 들었지만 저게 2하고 3이 아니라 뭐 어떤 임의의 짝수, 임의의 홀수이면은 항상 이게 성립할 거야. 짝수일 때만 요거 좀 신경 써줘야 돼. 짝수일 때만.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 짝수일 때 있죠. 이거를 신경 안 써도 풀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아마 너네가 그동안 문제 풀 때 이게 짝수인 상황에서는 아마 절대값을 하신 적이 없죠? 없을 건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니까.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제. 자,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1, 자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x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 이제 각각을 이제 미분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해봐야 되니까 미분을 해볼 건데 f 프라임 x는 ln의 미분은 분모는 그대로 쓰시고 분자는 이제 미분한 거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탄젠트죠? 코탄젠트. 이 코탄젠트 x라고 쓸 거야. 코탄젠트 x. g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g 프라임도 이제 미분해 보시면 2 튀어나와서 약분되면서 코사인 하나 남고
속미분에서 마이너스 사인까지 추가되고 요거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까지 나오게 됐고요. 이때 각각의 도함수가 저렇게 나오겠죠? 각각의 도함수가 저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이제 이 K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다가 K를 넣었다 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K 넣은 식 쓰겠습니다. 이 코탄젠트 K 곱하기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사인 K 코사인 K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K 이걸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일단 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쓰고 이걸 이제 전개 분배 해줄 거예요. 이제 전개 분배 해주시게 되면은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거를 코탄젠트로 쓰는 의미가 없는 게 사실 다시 이 코탄젠트를 이렇게 되돌려 놓은 것으로 사실은 좀 분배를 해야 좀 정리가 되거든 얘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생각해 주시면 얘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생각하세요. 분배해 보시면은 사인이 약분되니까 이제 사인이 이제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뒤에 거랑 만나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뭐야 코사인 k가 나오게 되면서 이항해주면 플러스 1은 0 뭐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인수분해가 얘가 이제 2 코사인 k 코사인 k 제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0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와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값이 두 개 나오네요. 따라서 코사인 값은 그 2분의 1 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돼. 두 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찾아야 되겠지? 저 중에서 뭐가 맞는지. 일단은 지금 우리 애초에 이 두 함수는 애초에 정의된 범위 자체가 0과 파이 사이에서만 정의가 됐어. 0과 파이 사이에서만. 자, 그러면은 저 범위에서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못 나와. 저 범위에서는. 자, 왜냐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파이여야 되거든, 파이. 주어진 범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만 가능할 것 같고 k가 3분의 파이여야 60도여야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이. 그래서 k까지 찾았으면은 이제 끝났고 요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 계산만. 자, 그래서 저 계산해 볼게. EFK 나누기 GK죠, GK. 요것만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자, EFK 여기다가 K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인데 제곱해주면 4분의 3? 여기가 4분의 3이 될 거야, 4분의 3. 요 다 처리하면 4분의 3이죠. 저 ln이 있고 여기 밑이 2니까. 그다음에 GK는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K에 2분의 1 적용해주면은 제가 이제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와 같이 나오니까 이게 계산해 보시면 아마 그냥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냥 2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2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13문제 정도 같이 좀 이제 풀어드릴 건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내가 풀어드릴 문제를 결국에는 너네 스스로 좀 풀 수 있어야 돼. 너네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시험에 나왔을 때 한 중간 번호 때 정도 되는 거를 좀 위주로 다룰 건데 이것도 이제 부총고긴 하지만 11번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해야 돼. 이 정도는 할만해야 될 수준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또 참고로 얘기할 게 이제 요 15번도 한번 보시면 이제 사인 함수가 있는데 사인 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았어. A, B.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이 4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이루나 봐. 4분의 파이라는 각도. 이거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죠. 두 직선이 이루는 이 예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문제도 슬쩍 보시면 16번인데 16번이 아니고요. 그 20번도요. 요런 표현 우리 좀 본 적 있지 않니? 중간고사 범위에서. 리미트 뭐시기로 가가지고 막 요런 표현을 중간고사 범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이렇게 활용이 돼.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 내용도 이게 까먹을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뒤에도 또 이제 하겠지만 봐봐. 요런 것도 있어. 어떤 문제도 있으시냐면 요런 문제 있습니다.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거. 55번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또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그 도형 그 삼각함수 도형 나오는 문제 기억나니? 삼각함수 도형? 그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였어,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좀 복기할 겸 좀 실어 놨습니다, 이제. 자, 이거 보시면 다시. 자, 이제 사인 함수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LM이니까 우리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우리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어떻게 확인했었냐? 이건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두 직선이 각각 이제 x축이랑 이루는 요거 있죠. 뭐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잡았을 때 두 직선이 각각 x축이랑 이루는 그 각도를 알파 베타로 잡았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그 예각은 이제 두 각을 이제 뺄셈 해주셔가지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였는데 절대값이어서 전체 절대값이어서 전체 절대값. 자, 한번 다시 복귀할 겸 공식 한번 다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가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뺄셈이었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게 이제 탄젠트 덧셈 정리 뺄셈 공식이었어. 자,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합시다.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저렇게 이제 뺄셈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뺄셈으로 이제 뺄셈으로 구하는 것이었고, 자, 저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저 내용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이제 사인 함수의 접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접선. 자, 사인 함수를 일단 미분해 보시면 도함수는 코사인이네, 코사인이 이제 y 프라임이 코사인이야. 그러면 각 점에서의 접선을 이제 확인해 보면 요 a, 5분의 3에서 확인해 보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에 a를 대입한 코사인 a겠지, 코사인 a.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번째 거 b, 사인 b 있죠? 이 b, 사인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b를 대입해 주셔가지고 코사인 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코사인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코사인 a, 코사인 b로 표현이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이 탄젠트 알파가 코사인 A의 역할인 거고 탄젠트 베타가 코사인 B의 역할이 되는 거겠지? 근데 조심할 점 뭐냐면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각도잖아요. 각도. X축이랑 이루는 각도잖아. 여기서 A, B가 각 접선에 X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아니지? 왜? 각도는 탄젠트 가지고 하는 거야. 탄젠트 가지고. 얘는 각도가 아니야. 각도가. 그거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했으면은 공식 씁시다. 따라서 도직선을 이루는 예각이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요건 1이죠. 자, 이거 절대값 모식이랑 같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모식이 탄젠트 모식이 여기서는 코사인끼리 곱해줘야 되겠네. 코사인 A, 코사인 B 분해해 주신 다음에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 이렇게 이제 좀 써볼 건데 자, 좀 더씩 써볼게 이제 1은 해주신 다음에 여기 절대값 한번 처리해 볼 건데 근데 일단 여기서 이걸 할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 요거 있죠. 이 첫 번째 점이 a, 5분의 3을 지나잖아 이제 a, 5분의 3 지나기 때문에 사실 대입해서 이런 식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a, 5분의 3 지나니까 애초에 여기서 그 sin a가 5분의 3이다라는 정보는 일단 깔고 가는 것이고 sin a가 5분의 3. 근데 우리는 이제 sin a는 뭔지 아는데 코사인 a를 여기서 좀 문제에서 이제 써야 되니까 코사인을 좀 구해볼게요. 코사인 이제. 자, a가 지금 1,4분면의 각입니다. a가 1,4분면의 각. 코사인 a를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a를. 자, 이 정도는 우리 바로 할게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원래는 삼각형 그려가지고 하는 거죠. 삼각형 그려가지고. 5, 4, 3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지만 우리 3, 4, 5는 많이 보는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5분의 3, 5분의 4 확인할 수 있고, 저 코사인 A 값 5분의 4를 엿다가 적용을 해보자. 5분의 4를 적용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요거 해보시면 5분의 4 코사인 B 5분의 4 마이너스 코사인 B. 자, 이렇게 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절대값을 없애면은 이제 풀마를 붙여야 되죠. 풀마 붙일 건데, 근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볼래? 이제 풀마 해야 돼. 근데 요거 항상 부호가 정해지나? 부호가? 저거 항상 부호가 정해지나? 조금 머리 굴려볼래 저거? 이거 항상 부호가 정해지나 이거? 부호가? 정해지니 안 정해지니 이거? 부호가? 만약에 부호가 정해지면은 그 부호로 처리해주면 되거든? 근데 얘는 이제 부호가 이것만 가지고는 항상 정해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생각해볼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코사인의 값의 범위가 뭐야? 풀마일의 범위지. 분모는 얘가 풀마일의 범위라고 잘 생각해보면 앞에 1을 더하니까 분모는 절대 음수일 수는 없어. 분모는. 근데 분자는 코사인 b가 만약에 1까지는 가능하니까 값이, 얘가 만약에 1이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코사인이 음수면은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자는 부호가 안 정해져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케이스 나눠서 다 처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시면서 필마 1 붙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두 가지 케이스 다 해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 다. 양변을 저 분모 곱해가지고 풀어볼 건데, 내가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해 주게 됐을 때에는 양변에 분모 곱합니다. 분모 1 플러스 5분의 4 코사인 B는 5분의 4 마이너스 코사인 B다 라고 놓으셔가지고 이항해 보시면 얘가 이제 5분의 9 코사인 B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B가 나오긴 나옵니다. 코사인 B가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일단 나오긴 나와요.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긴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한번 가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도 가정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 부호 뒤집는 거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B는 해주신 다음에 5분의 4 마이너스 코사인 B. 5분의 4 마이너스 코사인 B. 여기까지 쓰시고, 이 항에서 동류항상 정리해보시면 5분의 1 코사인 B는 5분의 9. 여기서는 코사인 B가 그냥 9가 나오네. 그냥 9. 케이스 나눠서 해보니까 코사인 값이 다르게 나와. 다르게. 얘는 탈락이죠. 얘는. 코사인 값이 9가 나올 수가 없죠. 얘는 탈락.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코사인 값이고, 우리는 역수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제 역수해서 제곱해 보시면은 81이라고 답을 낼 수 있네. 81.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이제 중간고사 범위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 내용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범위 내용 잘 기억하자. 16번. 요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근데 이제 혹시나 이거를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원미고죠. 원미고에도. 자, 자 보시면 두 곡선은 P라는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 두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두 곡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 칩시다. 여기서 지금 만나. 그런데 이 점에서 첫 번째 곡선에 대해서 접선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접선이 이제 그 수직 관계다라는 거니까, 수직 관계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 관계를 이제 이룬다라는 거야. 직각 관계. 그러면은 제가 직각 관계를 이루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직각 관계. 자, 이게 직각이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냥 이제 각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식 자체 세우는 거는 이제 어렵지는 않고. 근데 이거 한번 식 한번 좀 보세요. 이거 식 쓰는 거 이거.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일단 저걸 미분을 해보자. 일단 미분을 K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자 도함수를 일단 쓸게. 도함수를 이제 책.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은 이거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튀어나오게 되고 이것도 미분해보시면 2x 플러스 3 이렇게 일단 나오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저 P라는 점 있죠. P라는 점. 이게 P라는 점이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P라는 점이 A, B 여긴데 여긴데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은 이 x좌표 a를 각각에 넣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각각에 이제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요 식 쓰는 걸 잘 봐봐. 그 원래 그 우리 그런 문제 있죠. 두 함수가 접할 때 문제 있지. 두 함수가 접할 때 문제. 접하면은 그 점에서 함수 값이 같으니까 이제 둘이 그 식 쓰는 거 잘 봐봐. 그 둘이 같다라고 하고 우리가 같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공통 접선을 공유하니까 그 점에서 미분을 한 접선의 기울기도 같다라고 놓고 푸는 요런 유형의 문제 우리 기억나시죠? 요런 거. 근데 이거는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얘기고 이 문제는 이제 두 함수가 여기서 만나는데 두 접선이 수직 관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얘랑 비슷한 게 결국 둘이 만나니까 두 함수끼리 같다라는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 있지. 접선의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아까랑 요거랑 똑같이 식 두 개 나오지 않네 결국에? 식 두 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형태인 거야. 연립만 잘해주면 돼. 연립만 이제. 근데 연립하는 거를 잘 봐봐. 연립하는 거를. 이게 연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a를 여기다 넣어. 함수값이 같다라는 식을 써. 자,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k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랑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랑 같은데 그게 이제 a를 대입했을 때 b라는 함수값과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 b랑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기울기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제 미분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한 거 있잖아. 그 a를 넣어. 마이너스 k 2의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를 넣은 거 있죠. 2a 플러스 3. 얘네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써가지고 자 이 식을 한번 좀 잘 처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이 식을 이제 잘 처리해볼 건데 근데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요거 그 지금 내가 세운 식이 총 미지수가 3개야. A, B, K 3개야. 근데 A, B, K 3개인데 지금 식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얘랑 얘랑 같다 하나. 얘랑 얘랑 같다 하나. 얘랑 얘랑 같다 하나. 총 식이 3개가 있어. 식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잘 연립하면은 저기다 나오겠지 그지? 잘 연립해주면.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연립을 잘해야 돼. 이런 거 연립을. 이거 어떻게 연립해줘야 되냐면 잘 봐 얘들아 이제. 그 연립의 목적은 이제 문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거든. 자, 요 덩어리를 잘 볼래? 자, 한번 잘 봐봐. 너네 같으면 지금 요 식을 딱 봐봐. 요 식을. 이거 어떻게 좀 식을 좀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 이거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좀 뭔가 좀 보이니 이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할지? 보인다고? 얘기해봐. 어떻게 해 이거 식 정리? 감으로? 자, 봐봐. 뭐 하면 된다고요? 살짝 이해하면 돼. 살짝.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요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그 얘가 조금 부담스럽거든. 이 항 자체가. 그러면 그 여기서 요 1만 넘겨서 요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 넘기면은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 나오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이 밑에 식이 아마 a에 대한 그냥 간단한 다항식 3차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3차식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k 2의 마이너스 a라는 것 자체가 1을 넘겨준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야. 두 번째 식에. 그러니까 요게 좀 보여야 돼 얘들아.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렇게 식을 좀 처리해 나가는 게 보여야 돼 얘들아.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좀 보이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전개해서 풀면은 이제 A에 대한 3차식이 나와. 전개해주면은. 자, 이거 전개해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식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보호 처리 해놓자 미리. 마이너스 보호 처리 이거 해놓고 미리 해놓고 자, 전개 2A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6A 제곱 9A 제곱 그 다음에 이제 9A 6A 15A 플러스 9 넘어가서 플러스 8은 0. 자, 일단은 다 전개하면 저렇게 나올 거야. 다 전개해주면 저렇게 나오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데 몇으로 될까요? 이거 인수분해가 몇으로? 마이너스 1로 됩니다.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 a 플러스 1로 이제 될 것이고요. 마일 넘어 0 나와. 우리 고3인데 아직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마일로 인수분해 되려면은 그 짝수창 개수랑 홀수창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아시죠? 홀수창 더하면 17, 짝수창 더하면 17. 똑같으면은 마일로 인수분해 되지? 2a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8로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얘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유일하게 a가 마 1로 인수분해가 이거 되고요. 뒤에 거는 안 됩니다. 뒤에 거는 얘는 탈락이고 얘는 이제 탈락이시고 자 그래서 이제 a가 나왔으니까 뭐 대입하면은 k하고 b도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a 값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다 넣어주면은 k2는 1 마 3 더하기 3 해서 k가 2분의 1이 나오는 것 같고 k가 여기다가 넣어보시게 되면은 그 마일 들어가니까 1 마 3 더하기 4가 b다. b 계산해 보시면 b가 2라고 해가지고 abk가 다 나와. abk가 이런 식으로 다 등장합니다. abk가 다 등장해. 자 따라서 구하는 값 k분의 ab 계산해 보시면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배 2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배 2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읽히는 문제인데 식정리를 좀 잘해야 돼. 식정리를 요런 덩어리를 통째로 어떻게 처리할까? 요런 덩어리를 요 생각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통째로 아시겠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 풀어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20번 저는 20번입니다. 20번 자 이제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그 중간고사 범위 내용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범위 내용 문제 기말고사 범위지만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계속 나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기말고사 범위가 좀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도 나오지만 이제 수투 내용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적분까지 들어가면은 되게 빡빡할 거야. 지금까지 어 기말고사 시험지 보면은 기말고사 시험지가 쉬웠던 학교는 진짜 없거든, 진짜. 애초에 기말고사 내용 자체도 좀 이제 어렵고 너네가 더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문제도 막 어렵게 나오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인 함수 위에 어떤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이랑 그 다음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사실 뭐 그림 그릴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근데 이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이야. 내가 지금 그 P라는 점을 뭐 대략 뭐 한 여기 정도 잡을까? 여기 정도? 여기 정도로 한번 P를 한번 잡아보게 되면은 지금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그 예각의 크기가 세타. 뭐 요런 상황이지.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근데 실전에서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림을 왜 그릴까? 왜 그리겠니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고 이제 아까도 앞에도 있었죠.
도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아까 이제 여기 써드렸던 거 있었지? 그거에 이제 의하면 일단 도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그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기울기를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이 P라는 점에서의 그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y는, 자 지금 P의 좌표가 나와 있죠? T콤마라고 나와 있죠. T콤마 넣어주면은 코사인 T 해가지고 이제 x 모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기울기 1이면서 저 x 모식이 나오겠지 이제. 그지? 어차피 기울기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그냥 저 정도로 그냥 쓴 거야. 저 정도로 이제 저 정도로 쓴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도직선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체크했으니까 저 탄젠트 세타식 쓸 수 있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하죠. 요거 가지고 1 플러스 곱한 거. 자 코사인 t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뺀 거. 코사인 t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항상 절대값 개념이라고 했어. 절대값 개념. 자, 근데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게 요거 부호 한번 따져볼래? 부호. 자, 얘들아 봐봐. 분모는 항상 양수일까 음수일까 생각해봐. 분모. 자, 일단은 지금 t의 범위 제약 조건은 일단 우리가 뭐 파이 마이너스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긴 한데, 파이 마이너스의 상황. 일단은 뭐 파이는 될 수 없다 가정하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이제. t가 파이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생각하지 말고. 자, 분모의 부호가 항상 양수 맞니? 양수? 분모가 항상 양수야?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분자? 분자의 부호는? 분자 이거 항상 음수인 거 되는 음수인 거? 이거 항상 음수야. 코사인의 범위 자체가 풀마 1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잖아. 풀마 1 사이의 범위. 그래서 얘는 부호가 명확해서 분모는 항상 양수이지만 분자가 항상 음수인 게 보장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달고 나왔다 해서 앞에 마이너스 쓰신 다음에 코사인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자, 이와 같이 일단 쓰도록 할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 나오면서 이제 분자는 1 빼기 코사인, 분모는 1 플러스 코사인으로 나오게 될 거야. 탄젠트 세타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서 저 극한 한번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극한. 자, 그 다음부터는 계산입니다. 계산. 자, 리미트 t가 파이 마이너스일 때 이제 파이 빼기 t의 제곱, 파이 빼기 t의 제곱에 이제 탄젠트 세타 모식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모식이냐? 이제 탄젠트 세타 대입합시다. 리미트 t가 파이 마이너스일 때 요거 이제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였다 넣었다 치자. 그냥 넣었다.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서 쓸게. 1 빼기 코사인으로 좀 모양 쓸게. 1 빼기 코사인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처리해놓고 대입할게.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분모가 이제 파이 빼기 t의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t. 그 다음에 분자가 이제 뭐냐면은 1 플러스 코사인 t. 요렇게 나오게 되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역수로 뒤집은 거죠? 역수로 뒤집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이런 꼴 보면은 무조건 치환이어서 치환. 그래서 t 빼기 파이를 t로 치환하자. t 빼기 파이를 t로 a로 치환하자. a로 이제. 그러면 저게 리미트 a가 0 마이너스일 때 요거 마이너스 a를 제곱하니까 그냥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그 이런 극한 처리할 때 원래는 항상 이거잖아. 이 분수식에다가 이거 t 자리에다가 파이를 넣잖아. 근데 넣을 때 이게 보통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그 0분의 0꼴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파이를 넣어볼래? 여기 0이고 분자도 0 맞니? 분자도 0. 1 빼기 1이니까 0이야. 0분의 0꼴이고 여기다가 넣어볼래? 여기다가. 여기 파이 넣어주면 이거 몇인데 이거? 1 빼기 빼기 1 해서 2야 2.
2니까 얘는 이제 2로 처리가 되고 이 부분이 지금 2야 2.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제 이거 1 플러스 t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파이 플러스 a를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코사인 파이 플러스 a 각 변환을 하는 거죠. 각 변환. 각 변환해줘야 되니까 리미트 a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2a 제곱해 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a로 나오네. 1 마이너스 코사인 a. 다 했네 이제. 다 했네. 다 했네. 뭐야 이거. 이거 그 기억나니 이거? 요거 내가 뭐라고 했지 이거? 1 마이너스 뭐라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a 제곱. 그치? 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쓰도록 하고 원래 어떻게 하는 것이었냐면은 그 합차해주기 위해서 이제 1 플러스 코사인이 필요했어요. 1 플러스 코사인인지 원래는 1 플러스 코사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처리해 주다 보면은 리미트 a가 0 마이너스일 때 자 요게 분자가 이제 사인 제곱으로 나오는 것이었고 분모는 이제 2a 제곱해 준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a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a에다가 0을 넣어주니까 얘가 이제 1 더하기 1 2로 처리가 되죠. 2 얘가 2지. 그리고 a분의 사인 a 1로 처리가 되니까 제곱해도 이제 1이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네. 4분의 1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될 거야. 1번 답은 일단 1번으로 나올 거야. 답은 1번으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요거 하나 또 생각해보자. 그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요거 한번 내용 정리 한번 좀 하고 넘어갈 건데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 중간고사 범위 내용 복습 좀 합시다. 우리 그 x분의 사인 x 이건 이제 1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 x x분의 탄젠트 x 있죠? x분의 탄젠트 x 얘도 이제 1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x분의 해준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죠? 이거 제곱으로 했을 때 요게 이제 2분의 1이다. 요게 갑자기 뭐냐 요게 요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근사한다. 2분의 1 x의 제곱으로 근사한다 라고 이제 생각해주면 돼. 그냥 세 번째 거는 저 요거로 그냥 기억해 놓으면 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만큼은 1 빼기 코사인이 2분의 1 모시기에 제곱으로 근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저렇게 근사하는구나. 자, 뭐 그거를 알면은 얘가 좀 더 빨리 처리가 되겠지. 얘가 2분의 1 a 제곱이니까 2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네? 라고 바로 하면 되겠죠. 자,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계속 활용이 됩니다. 기억해놓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자, 1번 나왔고 자,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이어서 갑시다. 자, 21번.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자, 이 직선이랑 이 함수랑 교점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t값 y절편이죠. y절편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우극한 자극한에 대해서 이제 다르다라고 나와 있지. 다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t가 이제 a일 때보다 살짝 클 때와 살짝 작을 때 이 교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교점의 개수가 다르다. 저 상황을 한번 좀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서 저 ln4x의 절대값 있죠? 원래 lnx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지만 이제 절대값 접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저 ln 모시기 함수에 이제 y는 절대값 ln4x 함수입니다. 요 함수에 요 함수. 자, y는 절대값 ln4x 함수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기울기가 1인 직선 있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어디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연장합시다. 좀만 연장해서 조금만 연장하자.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어지면은 이때는 교점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것 같고 교점이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접하게 그릴 수도 있거든. 접하게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칩시다. 교점이 이때는 두 개가 될 것이고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그으면은 세 개가 되도록 하는 순간도 있어. 세 개가 되도록 하는 순간도 이렇게 긋다 보면은 자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도록 그어질 수도 있고 세 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다 긋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어주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어주시면은 두 개가 나오는 것 같네요. 두 개가 이제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것 같고 뭐 밑에다 그으면은 하나 나오겠지. 하나 이제 더 밑에다 그어주시게 되면은 교점이 이제 하나만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만 이제 저런 식으로 하나만 나오게 될 거야. 하나만. 그래서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되죠.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 좌우극한의 다른 순간을 찾아야 되거든. 좌우극한의 다른 순간. 이제 약간 요거 우리 고1 때 무리함수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어. 무리함수 할 때도 그 무리함수에서요. 무리함수에서 무리함수에서도 이제 이 직선하고의 그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유형이 있었어.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좌우극한의 다른 순간. 그때가 언제냐면은 요 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래? 접할 때. 지금 접할 때는 교점이 두 개거든요. 근데 접할 때보다 조금 위로 올리면 교점이 하나야. 근데 접할 때보다 조금 내리면은 교점이 지금 세 개야, 세 개. 교점이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러니까 접할 때는 저 값이 다른 순간이네. 다른 순간. 다른 순간으로 볼 수 있지. 다른 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실래요? 이 점의 좌표가 이게 진수가 1일 때니까 4분의 1,0이거든. 4분의 1,0. 여기가 4분의 1,0인데 자, 요 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요 순간일 때에는 교점이 두 개고 살짝 위로 올리면 교점이 세 개인데 살짝 밑으로 내리면 교점이 한 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접할 때하고 이 점을 지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점을 지날 때라는 거 이제 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럴 수 있어. 그 만약에 혹시나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접할 때보다 조금 위로 올렸을 때 만약에 교점이 3개라 가정해봐. 3개. 접할 때보다 조금 내렸을 때도 교점이 만약에 3개라 가정해봐. 그러니까 접할 때는 교점 2개인데 그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3개, 살짝 아래로 내려서 3개라고 가정해봐.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3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로 바뀌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제. 이때는 저 극한값이 같은 거야. 같은 거. 되십니까? 그때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그 좌우 극한이 다른 걸 세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3개, 2개, 3개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A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 돼 이제. 좌우 극한이 같으면은 지금 저 문제 상황이 아닌 거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들이 다 좌우 극한이 다른 순간이니까 결국에는 접할 때와 2점 지날 때의 그 A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A 값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이제. 자, 이거 y는 ln 4x의 그 접선 따지는 거니까 x분의 1이죠. x분의 1. 저게 x분의 1입니다. 우리는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를 이제 따질 거야. 1이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x가 1 나오거든. x가 1. x가 1 나오는데 x가 1일 때 그때의 y 값이 ln4로 나오게 돼. ln4. ln4로 나오게 돼. ln4로.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접할 때 a 값이 무엇이냐면 그 접할 때 직방 세워주면 되는데 y는 기울기 1에다가 x-1 플러스 ln4. 그래서 y는 x-1 플러스 뭐 2ln2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 y절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야. 이 y절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야. 저렇게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황.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이 직선이 4분의 1, 0을 지날 때입니다. 4분의 1, 0을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 저 직선에다가 0은
4분의 1 플러스 a 해가지고 a가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것 같거든. a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요거 더하면 답이야. 요거 더하면.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입니다. 모든 a의 합은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2ln 2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조심할 거 아까 얘기했죠? 좌우극한이 똑같을 때는 이제 저게 이제 조건이 아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만약에 좌우극한이 같을 수도 있어. 함수값은 다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라라는 얘기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30번. 자,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보시면 30번.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자, 더 주어진 함수 fx가 있습니다. fx가 x는 파이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극소값이 이제. 자, 이제 극소 가진다고 해서 일단은 미분에서 f 프라임 x 구해보고 이거 파이 넣었을 때 0 나와야 될 거야. 파이 넣었을 때 0. 미분 일단 해봅시다. 저거 일단 미분해 보시면 자, 저거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주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나오게 돼서 좀 묶을 수 있는 게 있어. 그 지수항으로 묶을 수가 있죠. EAX로 묶을 수 있어. EAX. 그거로 좀 묶자. EAX로. 요거로 좀 묶읍시다. 묶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묶는 거 잘 보세요. 이거 그 여기 더할 때 사인의 동류항이 있고 코사인의 동류항이 있어. 이거 잘 묶어야 돼. 사인의 동류항은 A 사인 빼기 1이야. A 사인 빼기 1.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그다음 코사인의 동류항이야. 코사인의 동류항은 A 코사인 더하기 1이야. 그래서 A 플러스 1 코사인 X로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자. 저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파이에서 0이래. 파이에서 0. 파이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이제 F 프라임 파이 해볼래? F 프라임 파이 F 프라임 파이 해보시면은 요거 파이 넣었을 때 얘가 0입니다. 이제 사실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만.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럼 파이 넣었을 때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했을 때 얘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a가 마이너스 1.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구했으니까 다시 저기 원래식에 대입해봅시다. 이제 자, 따라서 일단 a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a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fx 다시 한번 쓸게. 따라서 fx가 지금 뭐냐면 2의 마이너스 x에 sin x 더하기 코사인 x이고요.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도함수를 일단 써놓읍시다. 도함수. a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 넣어준 걸로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걸로 써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배 2의 마이너스 x에 sin x. 자, 일단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A 구해놓은 거 대입해서 저희까지 써놓으시고 저희까지 이제 좀 써놓으시고 자 근데 얘들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그 x는 파이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미분에서 0 되는 거 해가지고 a가 나왔잖아 이제 근데 이게 무조건 극소가 나오는 걸까 이게? 극소가 나오는 거? 여기서는 극소가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일단은 x는 뭐시기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면은 결국에 그 지점에서 이게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지? 그렇게 해서 a를 구해봤는데 뭐냐가 이제 못 믿겠으면 이 a 값을 다시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진짜 이 도함수가 저 x는 파이에서 극소를 가지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도함수는 지금 이제 이 지수항은 항상 양수니까 이 마이너스 2 사인 함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셈이잖아요. 저 마이너스 2 사인이라는 함수를 그리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하지 않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려고 할 거니까 이 파이의 정수배 지점에서 그 파이의 정수배 지점에서 제가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파이의 정수배 지점에서. 그런데 디테일하게 파이에서 극소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면은 부호 변화가 지금 파이 기준으로 마플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극소를 가진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극소를 가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극대를 갖도록 하는 x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극대를 갖도록 하는 x에 대해서. 극대를 갖도록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부호 변화 한번 고려해 보면은 2파이에서 극대 가지지 않을까? 2파이에서. 2파이에서 극대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인 것도 감안하면 2파이가 극대가 나오도록 하는 최초의 x값이고 거기에서 주기 2파이만큼을 더한 것들이 다 극대가 나오게 하는 거 아닐까? 극대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 얘기하는 저 x1은 최초의 그 x좌표는 a1이죠. a1은 2파이가 되겠고 2파이. 그 다음에 이제 A2 같은 경우에는 4파이가 되겠고 이제 플러스 2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쭈루룩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 더 쓸까? A3는 6파이. 얘도 이제 주기 2파이를 더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자,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극대 값을 구해줘야 되잖아. 극대 값. 이 A 값을 원래 함수에 넣어야죠. 원래 함수에 이제. 원래 함수에 넣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잠깐만 극대 값이 x가 작은 거부터 다시 이거 조금만 수정해 줄게요. 극대 값 함수값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들아 f만 씌워주자. f 2파이 f 4파이 요거까지만 좀 씌워줄게. 요거까지만 이제 함수값 계산해야 하는 거니까 f 2파이 f 4파이 f 6파이 f까지 좀 씌워줍시다. 이제 f만 이제 그래서 우리 저거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 f 2파이는 여기다가 2파이 넣습니다. 2파이. 근데 사인 2파이가 0이고 코사인 2파이가 1이니까 결국 이제 여기는 1인 셈이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주니까 2의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네 이제. A2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4파이가 여기 들어갈 때 사실 똑같아. 사인 4파이 0, 코사인 4파이 1.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4파이가 되겠지 이제. 뭐 그 다음 거 똑같이 2의 마이너스 6파이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 시그마 급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급수 계산해 보시면 이게 지금 등비 급수인 걸 해치를 해야 되겠지? 등비 급수인 거. 자,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등비 급수 공식 있잖아요 공식. 얘가 지금 2의 마이너스 2파이가 계속 곱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요놈 이렇게 일단 써주면 요게 답이기는 하는데 근데 답을 쓸 때 저렇게 쓰는 거는 조금 좀 그렇고 모양이 좀 그렇고 뭘 해줄까? 조금 이쁘게 처리하면은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뭘 해줄까? 왜 끄덕끄덕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뭘 해줘야 돼? 뭘 곱해? 분자분모에 2에 2파이 곱하는 거야. 2에 2파이 1 나누기 2에 2파이 빼기 1 이렇게 좀 최종 답을 내줘야 좀 이쁜 모양이 나오는 거지. 2에 2파이 빼기 1 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분자분모에 요 2에 2파이 곱한 거죠. 2에 2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저게 등비급수였다라는 거야. 등비급수였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의 문제 서술형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서술형에서 딱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인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다음 44번도 보도록 하시면 44번. 자, 44번입니다. 자, 이거 44번 이거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문제인데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거 했지만 한 번 더 좀 언급 좀 할게요. 한 번 더 이제. 자, 한번 좀 보시면
자, 이계도 함수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기억 보시면 5,F5가 곡선의 변곡점이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자, 지금 이제 이계도 함수가 x가 5일 때 그 이계도 함수의 값이 0이야. 근데 부호 변화가 지금 마플로 일어나잖아요, 마플.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변곡점이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만약에 부호 변화가 없었으면은 저거는 이계도 함수의 그 변곡점이 아닙니다, 이제. 쟤는 아니야. 니은 이 주어진 원래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느냐라는 건데 마3하고 1 사이의 구간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니까 우리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었습니다. 아래로 볼록. 니은은 틀린 설명이죠.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저 F'4가 0이면 4일 때 접선의 길이가 0이다. 그러면 그 4라는 지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자, 이것도 간단해. 그 4라는 지점에서의 그 이계도 함수 값을 생각해 보면은 음수거든, 음수. 이계도 함수 음수야.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저게 극대였습니까? 극소였습니까, 이게? 뭐죠, 이거? 극대야, 극소야, 이거? 극대. 이거 바로 나오네, 이거? 자, 여기 바로 나오는 방법. 간단해. 생각해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는 극대 아니면 극소 아니면은 요런 거 아니겠니? 요런 거 이제? 요런 거잖아? 뭐 요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봐봐. 그 x는 4인 지점에서 이기도 함수가 음수면 이기도 함수가 음수면 위볼이야 아볼이야? 음수면 위볼. 요건 알아야지. 얘들아 위볼이 어떤 거야? 이 지점에서 위볼인 게 어떤 거? 위볼인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요거야 요거. 무조건 이거야. 그러니까 극대를 가지는 거야 극대. 이게 명확한 거야 명확한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떠올라도 4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 근데 위볼? 그러면은 극대. 위볼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위볼. 극대값.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극대값이 맞습니다. 극대값이 이제. 자, 그러니까 저 이기도 함수의 부호를 보고 위볼, 아볼 정도는 알아야지. 음수면 위볼이고 양수면 아볼인 거야. 양수면 아볼.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걸 알면은 극대극소 판단이 쉽습니다. 판단이 매우 쉽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52번. 이것도 어려운 거는 아니나 어려운 건 아니나 이제 활용 문제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자, 활용 문제. 자, 52번인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라는 점에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본대요.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자, 여기 P라는 점이 지금 T, 모식이고 그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제 B일 때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해서 풀어주는 문제야, 이제. 자,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P라는 점의 좌표가 이제 지금 T, 이제 3배의 2의 마이너스 T라고 지금 나오고 이제 3배의 2의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식 세워줘야 되니까 그냥 저 넓이 세워주려고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접선도 구해야 되겠지. 접선도 구해야 될 거야. 접선도. 자, 그러면 일단은 접방을 세웁시다. 접방을. 주어진 함수는 지금 3, 2의 마이너스 x니까 y 프라임. 계산해 보시면은 저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네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될 것 같고 저걸로 접선 세우자. 접선. 자, 접선 세워 보시면 접선이 이제 y는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3배의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절편을 찾아야 돼 절편 x 절편을 찾아야 돼 x 절편 그래서 이제 여기 y에다가 이제 0을 넣어서 한번 식 좀 써볼까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3배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좀 해볼 건데 좀 해보실 건데 그
한쪽 변이 0이니까 양변을 요거로 나누자. 양변을 그 3, 2의 마이너스 t, 3, 2의 마이너스 t 양변을 대로 나눠주면은 이제 0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서 x가 나옵니다. x 한번 바로 해볼게. 아마 t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x는 t 플러스 1. 일단 저기까지 나오게 될 것 같고, 저기까지 이제 나올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1입니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1, 0 나오게 되고, a는 이제 그 0, 3배의 2의 마이너스 t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사다리꼴의 넓이식을 세울 수가 있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이식을 이제 세워줍시다. 넓이식을 이제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식을 세울 건데, 근데 조건이 있나 좀 볼게요. t가 양수죠. t가 양수 이제. 자, 일단은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지금 문제에서 f는 언급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식을 내가 뭐 f로 잡을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제 ft로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ft는 이제 그 넓이식 씁시다. 이제 ft는 2분의 1 곱하기 이제 위아래 더해주고 위아래 일단 위의 길이가 t야. 위의 길이가 t고 아래 길이는 지금 t 플러스 1이 나왔죠. t 플러스 1이 t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t 플러스 1 나왔고 t 플러스 1 그다음 높이가 이제 저거 3배 2의 마이너스 t 라고 쓰시는데 근데 이제 혹시나 좀 조심하실 점은 이 활용 문제가 서술형이 좀 나오기 좋거든. 서술형이 이제 그래서 문제에서 t의 범위를 지정해 줬었잖아. t가 양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것도 한 번 더 좀 쓰는 게 좋아. 이제 이거 안 쓰면은 좀 깐깐하게 보면은 저런 것도 깔릴 수 있어. 저런 것도 이제 좀 깔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정리 좀만 더 합시다. FT는 자, 근데 얘들아 요거 조금 그 봐봐. 계산을 좀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게 이거 2분의 3을 내가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t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쓰는데 자 여기서 그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 구하는 거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최대. 예, 최대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원래 미분에서 극대값이 보통 최대값이 있고요. 미분에서. 근데 그 여기서 이제 혹시나 만약에 막 너네도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 풀다가 너네 이런 거 보면은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약간 2의 t제곱 분의 1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드니? 얘가 지수가 마이너스니 그런 생각이 들어? 들어 안 들어? 들지?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봐봐. 너네가 이제 특히 이 미분 파트는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봐봐. 요거 한번 볼래? 만약에 너네 문제 풀다가 만약에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잘 봐. 잘 보란 말이야 너. 봐봐. 너네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 놓는 게 좀 보기가 좋아. 이렇게 바꿔 놓는 게. 야, 분수이게 좋니? 분수가 아니게 좋니? 당연히 분수가 아니게 좋잖아. 이런 거는 너네가 좀 이제 요런 것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뭐 나중에 미분을 할 때에도 좀 더 식이 좀 더 편할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얘를 미분한다 할 때는 봐봐. 얘 제곱하고 막 분자는 이제 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막 하잖아요. 그죠? 물론 얘도 곱미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정이 좀 있긴 있지만 얘 미분하는 것보다는 얘 미분이 훨씬 더 낫지 않니?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좀 바꿔놓는 게 좋아. 바꿔놓는 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니야 이제. 알겠지? 생각을 그 마인드 자체를 좀 뜯어 고쳐야 돼 이제. 마인드를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혹시나 가급적 분수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안 나오는 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할 게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문제 중에서 요거 있지 않으냐 이제 그 15번 문제 있죠. 이거 15번 뭐였어 그거? 시험 본 거 15번 문제에서 이거 있죠. 이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이 안 나지? 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알려줬거든. 이렇게
이렇게 알려줬거든. 기억나니? 이렇게 하면은 10번 문제 기억나시죠? 근데 너네 푼 거를 보니까 코탄젠트 미분을 몰라가지고 이따구로 바꾸고 앉아있어가지고 미분하시는데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얘들아. 알겠지?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야. 반대로 가는 거는 그런 것도 좀 알아가시기 바라고. 또 자 봐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거 미분할 거거든. 근데 나는 좀 답답한 게 계산을 좀 요령 있게 해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미분을 요령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요령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네 이거 미분 어떻게 할래? 미분할 때? 혹시 내가 말하는 의도를 혹시 알겠는 사람 있니? 내 말의 의도. 이거를 미분할 때 얘까지 같이 싸가리 묶어가지고 미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제. 아니 그냥 얘만 미분하면 되잖아. 어차피 곱해진 개수 아니네 개수. 미분을 할 때 얘를 미분을 하려면 2분의 3은 그냥 냅두고 야 뒤에 거만 미분하면 되지 않니? 뒤에 거만? 그 뒤에 거 미분해본다 이제 뒤에 거.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앞에 거 그대로 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2분의 3 그대로 쏘신 다음에 얘 2의 마이너스 t제곱 쏘신 다음에 정리 1 마이너스 2t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얘를 왜 굳이 같이 미분할 때 끌고 가고 있냐고 얘를. 묶여져 있는데 내가 항상 뭘 강조하니?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묶어내고 이런 거 강조하지 않니? 아니 묶여져 있는데 왜 다시 전개하고 앉아있는 거야.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얘들아. 응? 그럼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줄까? 극단적인 예시. 자 극단적인 예시. 이런 뭐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3분의 400파이 x제곱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 이거 미분하려고 하면은 막 다 전개하고 앉아있고 있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얘만 미분하고 맨 앞에 곱하기 3분의 400파이만 하면 되지 않니? 알겠네 얘들아? 이건 요령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 있죠 여기. t가 몇이야 여기서 t가? 2분의 1이네 2분의 1? 2분의 1일 때가 이제 그 값을 갖게 하는 거인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물론 극대가 확실한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지금 이거 t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음수고 작으면 양수죠 이거 그죠? 극대인 게 확인이 되면서 극대이자 최대인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극값이 딱 하나 있어. 근데 그게 극대값이야. 그럼 그게 곧 최대값이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극값이 유일하게 나오면 그 극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야. 무조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답을 내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f 2분의 1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여기다 넣습니다. 2분의 1 들어가면은 이거 이 약분 돼가지고 3배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루트 2분의 3인데 유리화 한번 때려주면 2분의 3 루트 2.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유리화까지 해주면. 자,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수죠, 양수. 이 범위도 꼭 깔고 가시기 바라고. 계산의 요령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요령 있게 계산해 볼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55번. 자, 요 문제도 좀 잘 봅시다, 요 문제. 그냥 잘 보시면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이제 AOB, BOC가 이제 같은 세타이고 ABC의 넓이가 S세타일 때 S세타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출처가 재작년 원종고 문제인데 아마 원종고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요 2024 시험지 있죠? 여기 넓이 구하는 문제 서술형에 있었어. 기억나니? 서술형 마지막 번 문제. 2024년 3학년 이렇게 1차 고사 때 기말고사 때 비슷한 소재가 똑같은 소재가 나온 거야. 똑같은 소재가. 재작년에 그렇게 나왔었고 이제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처럼 앞에서도 했지만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계속 나와 지금. 계속 나와. 까먹을 부분이 아니야. 중간고사 범위 내용에 대해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봅시다. 이제 이거는 여기 ABC의 이제 넓이를 좀 구해줘야 되거든. 넓이식을 이제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세타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자, 일단 봐봐. 일단은 그 지금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직각이다라는 거를 먼저 캐치해야 돼. 여기로 하자.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거를 먼저 캐치해 줘야 돼. 직각. 저게 왜 직각일까? 저게 직각인 이유는 뭔가 딱 직관적으로 직각처럼 보이죠. 일단 직관적으로 직각 아닌가? 이게 지금 세타 같으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같죠. 얘네들이 이제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잖아. 반지름으로서 이제 두 대각선 그으면은 여기서 수직관계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관계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좀 더 부연 설명? 이거 삼각형 볼래? AOB랑 BOC는 합동 맞니? 합동? 합동이지. 공통변 있고 그 다음에 공통 반지름 있고 공통 반지름 각도가 같으니까 이거 SAS 합동이야. SAS 합동.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이 선분의 길이가 붙였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자 이게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 반지름이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잠깐 여기 삼각형 보시면 여기 잠깐 뭐 D라고 잡을까? 삼각형 OCD를 보시면 주어진 각도와 빗변에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변들의 길이를 표현 가능한 게 OD의 길이가 코사인으로 표현되고 CD의 길이가 사인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끝났네. 우리 나머지 BD는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표현되지 않니? BD는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그러면은 저 S세타라고 했죠? S세타. 그럼 저 S세타 나오네 이제? S세타는 그 밑변이 AC가 밑변이고 그 다음에 BD가 높이인 삼각형이 되니까 밑변은 AC 사인의 2배죠. 높이는 이제 저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것 같아. 이렇게 S세타의 넓이식이 표현이 되네. 저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문제 풉시다.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좀 정리해주면 사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주는 꼴이고요. 사인에다가 이제 얘를 이제 미분을 좀 해봐야지만은 이제 뭐 극대값 뭐 이런 거 확인해서 뭐 최대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분을 합시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뒤에 거는 자 이제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저걸 다 전개해보자. 전개해보시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자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보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저렇게 바꿔보시면 이거 좀 정리해볼게 이제 이거 마이너스를 좀 묶어주면요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게 되니까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2 코사인 더하기 1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얘가 이제 미분한 게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0 되는 거 이제 0 되는 거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하고 코사인이 1 되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한번 좀 생각 좀 해볼래 이거? 그 지금 코사인이 1 되려면은 세타가 몇이어야 되죠? 코사인이 1 되려면은 세타는 기본적으로 세타가 뭐 0,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세타가 0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세타가 0일 수가 없겠죠? 각도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타가 2파이도 안 돼. 왜냐면은 이 전체 중심각이 2파이잖아?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세타니까 세타는 아무리 커봤자 파이까지 가는 게 파이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의 범위를 깔고 가야 돼. 이걸 깔고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얘가 탈락이지 탈락. 코사인은 1일 수가 없어. 그러면 코사인이 몇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이거를 찾아봐야 돼. 코사인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이때 세타가 뭐 있습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그 몇 분의? 일단 3분의. 3분의 몇 파이? 2파이. 2, 4분면이야. 3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범위 벗어나니까 탈락이. 3분의 4파이도 있지만 범위 벗어나니까 탈락이야 이제. 여기서는 얘만 가능하고 얘가 탈락이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각도가 둔각일 때 최대가 나오네. 둔각일 때 최대.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최대일까 이게? 3분의 2파이가? 일단은 지금 주어진 범위상에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 이거 넣으면 답이 나오긴 해. 근데 진짜 저게 최대가 나오게 하는지, 즉 극대가 나오게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타가 3분의 2파이니까 얘보다 조금 큰 거, 아니면 조금 작은 거를 넣어보라라고 했거든. 여기다 넣어봐라. 그러면은 지금 이거 미분에서 0 된 후보들이 몇 개 좀 있는데, 이게 4개가 있는데 4개가. 얘보다 조금 큰 거 파이를 한번 넣어보자. 파이. 계산하기 편하게. 세타에다가 파이를 넣어볼래? 파이? 이거 파이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만약에 f 프라임 파이 계산해 보시면 파이 넣어주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계산해보면 음수가 나와. 음수가. 그러니까 이 세타보다 큰 거를 대입하니까 음수가 나오고, 그럼 작은 걸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교차하니까. 그러니까 극대값이 나오면서 이게 곧 최대가 될 거야. 최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f 3분의 2파이가 답이고, f 3분의 2파이는 저기 계산 s 3분의 2파이가 답인데,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에다가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즉 2분의 루트 3과 2분의 3을 곱해 주시니까 4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3 루트 3. 그래, 답은 일단 4분의 3 루트 3이야 답은. 근데 하나 더 확인해 볼 건 뭐냐면, 이제 그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답이 둔각에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 근데 얘는 지금 둔각일 때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상황 인지를 해야 돼. 너네가 만약에 문제 풀다가도 둔각이 뭔가 좀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 저게 둔각이 될 수 있나? 근데 뭐 그림이 뭐 둔각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저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 제가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둔각으로 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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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O로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서 삼각형 ABC를 긋는 거니까 ABC가 이제 이렇게 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 가장 넓이가 클 때가 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아마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정삼각형일 거여가지고 약간 정삼각형 넓이처럼 공식이 나오죠. 실제 결과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자,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63번을 좀 이제 볼게요. 63번을 이제. 자,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읽히는 문제인데 충분히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A가 뭘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요게 그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시험 본 그 서술형 두 번째 거 있죠? 그 문제 유형이거든 이제. 뭐냐면 지수함수랑 삼각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야. 교점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러면은 저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자. 저게 지금 어떤 모양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저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기. 좀만 더 크게 그릴게. 좀만 더 크게. 사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 저 지수 함수랑 교점이 양수 쪽에서 하나래. 내가 그래서 음수 쪽은 안 그렸어. 음수 쪽은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릴 때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그려야 돼. 하나가 되도록.
그러려면은 그림상 이렇게 접하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접하게 이제. 이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그림이겠죠? 이게 이제.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아, 이게 접할 때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캐치해야지 이제. 그러면 접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두 함수가 접하면은 둘이 두 함수끼리 같다 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한 것도 같다 하라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쟤네 둘이 같다 하시고 a sin x 쟤네 둘이 같다 하시고 그 다음 미분할 게 각각을 이제 얘 미분하면 루트 3이 튀어나오죠. 미분한 게 같다라고 식을 쓰셔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연립을 해줘야 돼. 연립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 자,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연립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식을 보니까 뭐 하면 돼 이거 이제? 뭐 하면 돼? 나누면 좋지 않니? 나누면은 깔끔하게 딱 뭔가 나오지 않니? 나눗셈 한번 쳐보시면은 이렇게 나눗셈을 쳐.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이제 약분되니까 결국 루트 3분의 1이 뭐시기가 되냐면은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잖아요. 탄젠트. 탄젠트니까 결국에 아 그러면 이제 탄젠트 x가 요거니까 이거 몇 도? 그 6분의 파이겠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끝난 거야. 6분의 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뭐 여기다가 대입해 보신다 쳤을 때 2에 6분의 루트 3 파이가 결국 뭐냐면은 a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a를 구해주려면 2배 해서 2배의 2에 6분의 루트 3 파이라고 써주면 될 거야. 저렇게 이제 이게 답이야 그냥. 그러면은 2번인가요? 2번?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이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매우 간단하다. 간단하죠? 자, 만약에 문제를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그 이따 그 오늘 시험 보신 거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소명여고 있죠? 작년 시험지잖아요. 작년 수특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비교해서 문제도 보여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수특에서 지금 나온다고 예고한 학교들은 수특 문제가 단순 숫자 변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소명여고 이런 학교들은 문제를 창작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변형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만약에 변형이 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봐봐. 작년 소명여고 시험지에서는 문제가 교점의 개수가 이제 뭐 홀수개가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였어. 홀수개. 그러면은 이때는 교점이 하나일 때는 접할 때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럴 때에도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사실. 이럴 때에도 이제 그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하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의 이 접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지금 이 문제는 여기 6분의 파이가 나왔는데 6분의 파이가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결국 이 상황에서도 두 함수가 같다? 미분등이 같다. 똑같은 식을 쓰지 않네? 결국에는 이제. 그럼 만약에 이 x좌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때는 자, 사실 탄젠트가 요게 되도록 하는 거는 30도 6분의 파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 더 있잖아, 사실은. 요 바로 다음 거 뭐가 있죠? 요 바로 다음 거. 6분의 몇 파이? 7파이. 줄기가 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있겠지. 얘가 요 두 번째 x 좌표일 거야. 얘가 이제 두 번째 x 좌표일 거야, 이제 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다 보면은 이제 그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낼 아니지. 6분의 7파이? 잠깐만.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가 이제 되기는 하죠. 6분의 7파이가. 근데 봐봐. 여기가 만약에 6분의 7파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6분의 7파이라고 해주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요 부호를 한번 볼래. 부호를 이제. 자, 6분의 7파이를 여기다가 넣어 이제. 그럼 얘가 이거 음수 아니야, 음수? 코사인 3, 4분면의 값은 음수잖아, 이제. 근데 A가 지금 양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이제.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게? 음수가 되지. 근데 지수항은 항상 양수잖아. 좌변이 항상 양수인데 우변이 음수가 나와. 모순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요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건 탈락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사인의 주기가 2파인 걸 감안하면은 여기가 사실 2파이가 되는 지점이잖아, 사실은. 2파이보다 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탈락이고 그 바로 다음 거 주기 파이를 또 더해서 6분의 13파이로 확인해 줘야지. 6분의 13파이.
요거는 이제 1, 4분면의 각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6분의 7이 아니라 13이 맞을 거야. 13.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거는 6분의 파이가 맞지만 그 다음 거도 같은 식을 세워서 나오는 것 중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조금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렇게까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 이제. 찾아볼 필요가. 그러면은 봐봐. 요거는 그럼 왜 나올까? 이거 뭘까 이거는? 이거 뭘까? 이게 해서 나오긴 나오잖아 이게. 물론 틀리지만. 이게 왜 나올까? 사실 이거 나눌 때 A의 영향이 없어지잖아. A가 약분되니까. 나는 지금 A가 양수일 때 그림이지. 이거는 A가 음수일 때 그래프야. 이거야 이거. 여기가 6분의 7파야 여기가. 요 상황이야 요 상황. A가 음수여서 6분의 7파일 때 상황인 거야. 6분의 7파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그 소명여고 시험지에서도 이제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두 개 다 고려했었어야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요 상황인 거야 요 상황. 요 상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요 상황으로도.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어. 어떻게도 응용될 수 있냐면 지금은 내가 특수한 상황 접할 때를 확인을 했잖아. 이제 접할 때 이제. 사실 수특 문제가 이제 뭐 옛날 수특도 막 재탕 최근 모의고사 기출 재탕 하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될 때고 얘는 교점의 개수가 세 개가 될 때잖아 이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어? 문제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가 나올 수 있어. 두 개일 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어. 범위. 그럼 그때 A의 범위는 이때잖아 이제. 이렇게 지나면은 교점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그때를 확인하려면 교점이 한 개일 때의 A 값이랑 교점이 세 개일 때의 A 값 사이 범위 있으면 되지 않니? 사이 범위.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보장이 되잖아 이제. 그렇게 문제를 또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도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도 변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이제. 요거까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A가 음수일 때 얘기하는 거고 위에는 지금 A가 다 양수일 때 해당되는 얘기인데 요거는 A가 음수일 때를 얘기하는 상황이다. 문제에서는 A가 양수이긴 하지만 이건 A가 양수일 때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A가 양수일 때. 자, 요 주제가 수특에서도 그동안 옛날 뭐 작년 재작년 뭐 매년 이렇게 잘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잘 인지하시기 바라고 요거. 자, 그다음에 요 문제도 한번 보시면 요 문제. 요것도 좀 너네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잘 읽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사이에 2x제곱 플러스 1이 껴있다. 자 그럴 때 b-a의 최소값인데 얘들아 근데 문제 힌트가 있거든. 문제에서 이제 단 a, b는 실수인데 얘가 0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해 보니까 분수식이 줬잖아. 분수식이 줬잖아. 이 부등식을 봐봐. aex제곱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b2x제곱. 자 이렇게 지금 원래 식이 주어지는데 문제에서 저 분수식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알려줬으면 얘를 뭐 해보는 게 좋을까? 얘를 요 지수항으로 나눠주는 게 뭔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저 정보를 써먹으려면 지수항으로 좀 나눠보자. 지금 나누고자 하는 지수항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나눠놓고 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놓으시고 이제. 근데 아까 내가 이 얘기 했죠? 요거는 이제 그 분수식이니까 뭐 마이너스 내가 뭐 그런 얘기 한 거 있지. 아까 지수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바꿔놓고 해도 문제 없어 얘들아.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 이게 좀 더 모양이 이뻐. 이게 좀 더 이제 저렇게 해놓는 게 너네도 이 계산의 피로감이 많이 좀 줄어들 거야 이제. 저는 요 정도 필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요걸로 바꿨다 치고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요함수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해봐야 되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를 내가 그림 그려다 치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x가 무슨 수라 하더라도 항상 얘와 얘 사이에 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a, b가 뭔가 이 두 함수 이 a, b 사이에 두 함수가 껴 있는 거니까 이제 a, b는 뭔가 이 함수의 뭔가 최대 최소값이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이거 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거도 잘 봐봐.
등호의 유무가 있죠. 등호의 유무.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어. 요것도 이제 차이가 있지 이제. 요것도 이제.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한번 좀 그려보기 위해서 f라고 잡아볼까? f 이제. f라고 잡아봅시다.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저거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앞에 거 그대로 쓰신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할 때 저거 성미분에서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와 이제.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이제 묶을 수 있는 게 있네. 자 묶어보시면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고요. 일단 지수항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x 묶을 수 있는 게 있거든. 마이너스 2x. 근데 그냥 2x로 묶자. 그냥 2x로. 그럼 남는 거 2가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 이제. 얘를 좀 더 식 정리를 해볼게 이제. 식 정리를 이제 2배 2에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저 함수를 그려보자 이제. 저 함수를. 자, 그려보시게 되면은 좀만 낮출게요. 좀만. x축을 좀만 낮춰서 이 정도까지 낮출까? 자 그림 그릴 건데 일단은 그 얘가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3개 있거든. 0이 있고요. 여기서 풀마 2분의 루트 2 해가지고 총 3개가 나와요. 3개가. 3개가 나오고 하나 더 체크해 볼 점. 그 원래 함수 f를 볼래 얘들아? 원래 함수 f를. 원래 함수 f를 한번 뚫어지게 찌르봐봐. 저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가 보여야 돼. 우함수. y축 대칭 우함수가 보여야지. x의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도 원래 함수랑 같으면 우함수였어. x의 부호를 뒤집어도 원래 함수랑 같으면 우함수인 거 감안해서 그림 그려. 자 일단 이제 이거 극값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림 그릴 건데 일단 x가 0일 때가 이제 여기죠. 0 넣어주게 되면은 1이고요. 1. 0,1이고. 자 근데 이제 이게 극소로 작용하는지 극대로 작용하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이제. 자 극소일까 극대일까 얘들아 이거? 극소일까 극대일까 이거? 극소? 이거 왜 극소니 이거? 여기서 혹시 판단했니 혹시? 여기서 판단했니? 자 맞긴 한데 얘들아 봐봐. 맞긴 한데 요 생각해 볼래? 극대라고 가정해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2분의 루트 2에서 그럼 극소가 나오겠지 이제? 이거 그리지 말고 봐봐. 극소가 나오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돼야 되잖아 0. 그러면 x축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 이게 다가가려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게 안 맞지 이제. 안 맞지?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확인하는 게 맞죠. 사실은 이제 이 3참수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냥 2분의 루트 2 해가지고 이제 그 0에서 이제 극소가 나오게 되는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렇게 돼서 극대로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2였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x축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런 그림인 거야. 지금 저 y는 fx가 이런 그림. 네, 그 얘기도 했죠? 극대에서 위로 블록이 유지가 되지만 x축에 가까이 달라붙으려면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함수 f를 이제 그려놨고 이 함수 f 사이에 두 상수함수 a, b가 껴 있어야 되겠지. a는 더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더 위에 있으셔야 되는 건데 위에 있으셔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b-a의 최소값이야. b-a의 최소값. b-a의 최소는 b의 최소, a의 최대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a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a는 지금 x축까지만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A의 맥시멈은 0이고요. 이제 A의 범위 자체가 0 이하로 잡히니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극값까지만 가능할 거니까 극값을 계산해 보자. 극값. 요 극값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x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넣습니다. x에다 2분의 루트 1. 아니면 x제곱에다가 2분의 1을 넣는다 생각해도 되지. x제곱에다가 2분의 1. x제곱에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제가 2분의 1 들어가면은 2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루트 2분의 2니까 뭐 2분의 2 루트 2.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b는 최소한 저거보단 커야 되겠네. 2분의 2 루트 2. b의 최소는 소문자 m입니다. 2분의 2 루트 2니까 결국에 그 저 b-a의 최소는 요거끼리 뺀 게 답이니까 2분의 2 루트 2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2 루트 2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83번입니다. 자, 요거 비슷한 문제 이제 우리 한번 풀어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뭔가 얘가 조금 다른 게 있거든. 조금 다른 게. 자,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문제 읽어보시면 뭐가 다른지 한번 파악해볼래?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문제랑 뭔가 조금 다릅니다. 83번. 조금 다른 게 있어. 이게 뭐가 다를까 이게?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동안 접했던 문제랑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다. 조금? 많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게? 보통 그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요런 그 원 위에 빙글빙글 도는 문제 있죠? 이거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2,0. 근데 이 문제는 0,2에서 출발하는 거야. 0,2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달라. 달라. 얘는 0,2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 이제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8초에 한 바퀴씩 일정한 속력이래. 8초에 한 바퀴씩 이제. 일단 한 바퀴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4파이니까 8초에 4파이 가는 거잖아. 그럼 1초당 얼마를 가는 거지? 1초당 나누기 8 해주니까 속력이 이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일단. 이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는 일단 2분의 파이로 볼 수가 있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좌표 이제 도입해서 이제 해볼 건데 각도 이제 도입해서 해볼 건데 이제 일단 여기서 각도를 여기로 잡는다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요 OP 있죠 OP 여기 각도를 내가 세타로 잡을 거야. 여기 각도를 이제 조심할 점 여기서부터 세타로 잡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세타로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자 왜 저렇게 잡아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세우죠. 어떤 식을 세우시냐면 이 점 P가 이동한 거리 있지. 그 이동한 거리 자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잖아. 호의 길이랑 이제 호의 길이랑 같지?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R세타가 점 P가 이동한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세타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4분의 파이 t가 되죠. 4분의 파이 t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분의 파이 t로 나오게 됩니다. 4분의 파이 t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파이 t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저 점 P의 좌표식을 세워줘야 되거든. 원래 점 P 원 위에 이무의 점의 좌표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반지름 코사인 콤마 반지름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반지름 코사인 반지름 사인이 원래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서부터 센 회전한 각도가 기준이거든. 그런데 이미 90도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봐서 점 P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돼. 반지름 코사인 중심각 써야 되잖아. 중심각이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야. Y 좌표도 2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각도를 써줘야 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처음 잡을 때 각도를 여기만 세타로 하지만 원 위에 점의 좌표식을 세울 때에는 90도까지 플러스를 해줘야 돼. 90도까지. 원래 원 위에 점의 좌표가 여기서부터 회전한 각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이제 구별을 잘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각 변환이 되죠. 각 변환이. 간단하게 각 변환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둘 다 2, 4분면이니까 얘는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t가 나오게 되겠고 뒤에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코사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피의 좌표를 저렇게 간략하게 해놓을 수가 있어. 간략하게 이제 해놓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사실 뭔지 알잖아요. 4분의 파이 t로 표현했으니까 대입해 이제. 이거 대입하자 이거. 대입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2 사인 4분의 파이 t.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 코사인 4분의 파이 t라고 일단 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쓰도록 할 것이고 이렇게 쓰실 거고요. 자, 이렇게 쓰실 거고 끝났네. 문제는 뭐냐면 이 점 P의 좌표가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의 이 Y 좌표의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는 저식을 만족하는 그 T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T를 이제. 자, 이거 한번 해보면 그리고 사인 4분의 파이 t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t는 결국에 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t가 뭘까라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 4분의 파이 t 자체가 저게 몇 도야 될까 찾아야 되는데 4분의 파이 t가 몇 도입니까 몇 도? 몇 파이? 3분의 2파이 나오니? 3분의 2파이? 아니지 6분의 5파이 나오니 6분의 5파이? 6분의죠 6분의 30도 기울여야 되니까 6분의 5파이야 2, 4분면이야 2, 4분면 2, 4분면 자 얘가 이제 6분의 5파이 됩니다 6분의 5파이 그렇기 때문에 t 한번 구해보시면 얘가 이제 몇이냐 이게 3 잠깐만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 여기 4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4, 5, 20 3분의 10 나오니? t가 3분의 10? 요거 나오니?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얘가 t가 3분의 10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자 t가 3분의 10이 나온답니다 3분의 10이 이제 오케이 t가 3분의 10이 나오게 되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 y좌표의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요 y좌표를 미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저 점피의 y좌표는 현재 이 2 코사인 4분의 파이 t니까 요거를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3분의 10을 대입하는 거지. 미분해주면 속미분 먼저 처리해주면은 2분의 파이가 되지만 코사인 미분 마이너스가 또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써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t에다가 10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사인 몇이야 이거? 아 3분의 10이죠? 3분의 10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6분의 5파이였죠 여기 아까 6분의 5파이 요거 계산하시는 셈이니까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일단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답이 그러면은 3번으로 나오겠습니다. 3번으로 이제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얘는